네, 안녕하십니까. NK 지식연대 대표 김은광입니다. 저는 이제 2003년까지요,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컴퓨터기술대학에서 또 그리고 공산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강의하다 했던 교수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학은 평양에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20년간 이제 북한의 컴퓨터기술대학을 포함한 IT 분야에서 제가 종사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그 국제적으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그런 테러 행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조직된 사이버 테러 집단이 출범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발전하며 또 기술 인력도 기술들을 축적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사이버 테러의 그 본질들과 그 역사적 사례들을 저는 시즌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90년 후반에 들어서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중요한 어떤 멘토를 받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 사이버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였고,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전력, 즉 사이버 전력의 북한을 가질 때 대한 중국과 북한 간 모종의 군사적 결탁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북한군이 1998년에 이 사이버 부대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뭐 그냥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위주인데 그런 그 정말 메인 이런 그 전사들이 한 200명에다가 보장부서 300명 정도 해서 500명 규모의 첫 북한의 사이버 해킹 부대인 121소가 탄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121소는 2009년에 북한이 이제 그 남한에 대한 그 77 디도스 공격을 성공시키고 나서 그 성과에 격앙된 김정일이 이제 이 121소는 나의 작전 예비대이며 그리고 특별부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그 큰 신임과 이런 걸 주면서 부대를 이제 그 3,000명으로 늘리라고 하는 이런 그 소위 그 명령을 내리죠. 그에 따라서 121소가 나중에는 121국으로 승격하고 또 그 뒤로는 이제 북한 정찰총국의 예하부대로 이제 편성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121소는 북한의 악명 높은 사이버 부대의 대호이라는 면에서는 틀림이 없죠. 북한 벌써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 사이버 부대가 그 부대 내부에다가 엄청난 훈련 시설을 꾸려놓고 세계에 존재하는 각 네트워크의 그 전형적인 모델들을 갖다가 이제 놓고 그런 모델들 사이에서는 아마 오늘날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공통된 기술까지 거기다가 이제 그 다 설치해 놓고 가사설 훈련망에서 아주 맹렬한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이 이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그 사이버 전력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 그런 정보들은 이미 우리 한국 내에서는 2004년경에 기본적으로 감지되죠.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빨리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며 비공식적이지만 매우 명시적인 공격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이 드디어 처음으로 모든 이제 그 훈련, 실동 훈련과 전력 증강을 일정한 정도 마치고 나서 처음으로 2005년 1월 25일 날에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명시적인 인터넷 공격을 하죠. 남한에서는 그 첫 공격에 굉장한 피해를 타격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첫 타격이 하도 이제 상당히 상징적이어서 그를 두고 125 인터넷 대란이라고 남한에서는 명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원 바이러스나 또 트라이 목마유한 공격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반응적으로 이제 보안 대책을 조기에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또 전력을 이제 그런 공격 수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아주 저강도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바로 2009년 7월 7일 오후 4시경에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중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셧다운시키는 공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캐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알전쟁, 기름전쟁이라면 앞으로 21세기의 전쟁은 정보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따라서 북한은 이 총참모부에 내려진 김정일 명령을 받들고 적어도 2012년까지는 말이죠. 거의 한 3,000명의 그런 사이버 부대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전국적으로 굉장한 많은 이제 그 컴퓨터 영재들을 흡수해오고 또 컴퓨터를 전공으로 배우는 중앙대학들에서는 대학생들이 그 제일 최고의 영재들을 갖다가 이 사이버 부대에 인입하는 등의 본격적인 조치를 취해가죠. 결국은 평양에 있는 금성 1, 2 중학교에는 북한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것이 검증된 최고의 영재들이 이제 금성 1, 2 중학교에 모이게 됩니다. 한 해에 졸업생은 한 200~300명 정도 되죠. 그들이 이제 그 학교를 속성으로 졸업하면 한 16세, 17세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네들은 졸업해서 평양에 있는 가장 최고의 IT 전문 대학들, 예를 들어 김일성 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 그리고 김척공업종합대학의 정보과학대학, 그리고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여기에 가서 2년 정도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고등 교육 전에 중등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컴퓨터 고등 교육을 받고 또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2년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18세, 20세 미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10년간 그들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정말 능수능란한 그런 코드 조작과 또 인터넷 네트워킹과 운영 체제에 대한 완벽한 이런 그 이해와 조작 능력을 가지고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그 육성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도대체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에 얼만큼 위해로운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뭐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죠. 가령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감에 있어서 전혀 이제 그 자기들의 지상군이 됐던 해군이나 공군 이런 병력을 쓰지 않고도 오직 평양에서 컴퓨터 키보딩을 이제 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엔터를 하는 순간에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발전소가 날아가고 또 멀쩡히 달리던 고속철이 뒤집히고 또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스나 또 기타 국가 기반 시설들이 엿가락처럼 휘은다면 이런 공격이 사실상 성공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전쟁이 된다는 거죠. 북한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왜요? 오늘날 전 세계는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쓰지 않는 나라. 그것은 21세기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공격은 스택스닉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을 북한은 지금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죠.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울려오는 이 타이핑 소리는 결국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굉장한 위험과 혹시라도 체르노빌의 그런 재해를 연상시키는 그런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북한의 이렇게 날로 가중되는 이 사이버 전쟁의 위협을 우리 국제사회가 막을 수 없는가?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이런 평화의 역량들이 이 문명하고 정말로 편리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어지럽히고 거기서 약탈과 침해와 파괴를 일으키는 북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저주하고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그런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눈을 부릅뜨고 북한의 모든 행동들을 그런 사이버 테러 행위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국제사회에서 단죄한다면 북한이 발 붙일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어떤 그 조사 기관을 형성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 공동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도적 발자국을 찾아내고 그 발자국을 증거로 국제사회에 북한이 그런 악행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북한의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회 헤이그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인권 탄압국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국이고 더 나아가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이버 테러를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북한과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 사이버 테러의 공격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몇 달 전 소니사, 북한 김정은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든 소니사에 대해서 북한은 대규모 해킹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수시로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공격당한, 그래서 피해를 입은 액수를 다 합쳐보니까 1조 원 이상, 달러로 치면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단순히 사이버 공간의 테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격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불안정하게 하고 나아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현재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제가 오늘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기간 중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반드시 의제가 되어서 전 세계 사이버 테러를 막아내려고 하는 전 세계 우리 대표단들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는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 인류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